현종이 아니었다면 강감찬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호족 가문들은 현종에게 충성하는 강감찬을 정말 목이라도 베어버릴 기세였는데요. 이것은 반역이옵니다. 반역모의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현종이 보낸 안무사를 쫓아내다 못해서 다음에는 목숨을 거두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강감찬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강감찬의 눈에는 자기 이속만 챙기려는 호족들의 모습이 고려의 반역자나 다름없게 보였던 거죠. 또다시 있을 거란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고려의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도 부족할 지경인데 이렇게 황실에 대항하려는 작당 모의를 하고 있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왕 앞에서도 자기 할 말을 다했던 강감찬이었잖아요. 대체 왜 그러시옵니까? 강공, 대체 이게 무슨 일이오? 강감찬의 처는 정말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호족들의 중요한 회의에 들어갔단 남편이 갑자기 마당으로 내쳐진 것도 모자라서 목을 베일 위기에 처했잖아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기는 했지만 강감찬이 또 무슨 사고를 치고 말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강감찬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목숨이 몇 개여도 부족할 지경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쫓겨나려던 그때 문 밖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님, 관군이 오고 있습니다. 현종의 등장으로 강감찬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대들이 아무리 쫓아내도 안무사를 다시 파견할 것이오. 그래도 날 막고 싶다면 날 베시오. 현종을 베는 순간 지금까지 했던 모의는 정말 역적모의가 되는 거였습니다. 당장에라도 현종을 베고 자기 권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현종이 데리고 온 관군들이 많기는 하지만 호족 가문의 수장들이 모인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 모인 사병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강감찬을 죽이려던 순간을 들켰습니다. 강감찬은 현종이 아끼는 충신이었고 여기서 강감찬을 죽이지 못한다면 호족들이 모여서 역적모의를 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현종을 지금 죽이지 못한다면 작당 모의를 한 죄를 물어서 호족 가문을 쓸어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호족 가문의 수장들은 건너면 안 되는 강을 건널 생각까지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차피 칼을 뽑은 상황이오. 여기서 그냥 물러났다가는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이오. 당장 그만두시오.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오. 호족들을 멈춘 것은 강감찬의 일갈이었습니다. 강감찬은 오직 고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호족들의 힘을 정리하는 것은 찬성이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거란의 재침공이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오늘의 일은 아무 문제 삼지 않고 불문에 붙이겠소. 내 이름을 걸고 성상폐하의 확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종에게 칼을 거는 적대 세력들도 고려의 일원이었습니다. 거란이 다시 침공해왔을 때 거란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군사와 식량을 지원해줄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들 세력을 쓸어버리면 고려는 거란과 더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소? 호족들은 강감찬의 말만 믿고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목숨이 달린 일이었잖아요. 하지만 현종은 이미 호족들을 용서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난번 거란의 침공 때 황제는 황실을 적대했던 호족 세력들을 모두 용서했습니다. 심지어 성을 버리고 도망친 장수들마저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분이시지요. 그대들도 고려의 충신이 되겠다는 약조만 한다면 이번 일을 절대 문제 삼지 않으실 것입니다. 강감찬의 중재는 현종을 위험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호족들을 지키기 위한 발언이었습니다. 만약 강감찬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 모인 호족 수장들 태반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호족들은 자기들이 이끌고 온 사병이 많기 때문에 현종이 이끌고 온 관군과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호족들이 거느린 사병들은 기껏해야 고을에서 뽑아 훈련시킨 백성들에 불과했잖아요. 반면 현종이 이끌고 온 군사들은 거란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정예군들이었습니다. 거란의 대군에게 쫓기기 전까지 전투에서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다던 지체문 장군도 있었잖아요. 호족의 사병들이 머릿수만 믿고 들이댔다가는 한순간에 도륙당할 게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강감찬은 이미 그런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던 거죠. 강공, 저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지체문의 철퇴가 오늘 제대로 된 임자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오. 서슬이 퍼렇게 외치는 지체문의 호령에 호족들의 안색이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는데요. 후방에 앉아서 백성들이나 부리던 호족들이 진정한 무장의 기백을 마주하자 꼬리가 말려버린 거였죠. 그대들의 분노를 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고려의 미래는 앞으로 달라져야 하네. 지체문을 부드럽게 타이르며 현종이 직접 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무사를 파견하는 일은 그대들의 권한을 모두 박탈하는 것이 아닐세. 안무사를 통해 그대들과 소통을 시작하려는 게야. 현종은 강감찬의 회유책을 받아들이면서 고려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호족을 쓸어버리는 방법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려가 하나로 화합하는 방법은 힘으로만 해결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소통을 해보려던 거였는데요. 그대들의 불안을 이해하기에 이번 일을 문제 삼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현종의 확답에 호족들은 칼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현종의 약속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지체문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현종은 강감찬을 무사히 구출해서 개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잖아요. 모든 호족들이 황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협조를 해왔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는 힘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힘을 사용해야 하는 때도 있는 거죠. 거란의 10만 대군이 침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후방의 불안을 그대로 두고 있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적으로 모든 호족을 적대할 수는 없겠지만 개중에 특별히 적개심이 높은 호족들을 눈여겨보다가 본보기로 삼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날의 일은 불문에 붙였지만 새로 지은 죄까지 모두 용서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현종에게는 지체문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었고 현종과 강감찬이 그 날카로운 칼을 어떻게 휘두를지 아니면 칼집에 고이 넣어두게 될지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